편의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적은 투자로 대박을 꿈꿉니다. 하지만 편의점 창업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 또한 19년이란 시간 동안 편의점을 창업하고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실패 사례들을 곱씹어 보면서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부잣집 막내 아들 진도준 빙의에서 2006년도 인생 2회차로 다시 회귀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나는 편의점을 어떤 기준으로 창업했을까? 그 시절로 돌아가면 제일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내라 그냥 전재산 비트코인 풀매수 가자! 아무튼 19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편의점을 처음 창업했던 그 시절로 돌아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19년간 폐점한 점포가 10개가 넘습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형님 누님들에게 제 19년간의 시행착오를 가지고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 5가지를 올려보겠나이다. 첫 번째, 망가진 기존 점포 인수를 노려라. 편의점의 가장 큰 장점은 누가 뭐라 해도 안정성입니다. 본사에서 시설 인테리어를 무료로 해주는 프랜차이즈는 편의점이 유일합니다. 이런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존 점포 인수를 노리는 것입니다. 신규 창업은 리스크가 정말 높습니다. 그 말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쪽박이 났을 경우에는 5년간의 시간, 돈, 건강을 모두 잃게 됩니다. 비단 5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인생에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 10년 순삭된다는 뜻이죠. 점포 운영이 망가진 점포를 인수한다면 안정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편의점에 입문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은 꼭 기존 점포를 노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잘 되어 있는 점포에 숟가락만 얹어 날로 먹으려는 마인드는 당장 쓰레기통에 쳐 넣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두 번째, 편의점 신규 창업을 한다면 최소한 오피스텔, 원룸, 빌라, 아파트는 끼고 오픈해라. 신규 창업은 리스크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창업을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세상 일이 항상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편의점 신규점을 오픈하시는 분들을 위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배우 세대를 끼고 오픈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 세대의 객단가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에 4가지 입지의 객단가가 높은 순으로 본다면 오피스텔, 원룸은 비슷하고 그 다음은 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파트 순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객단가 금액을 함부로 예상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시하는 금액은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과 원룸은 대략적으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잡고 빌라는 3,000원 정도 잡고 아파트는 2,000원 정도 객단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오픈 시점에 CU나 GS25의 본사 직원에게 입지별 대략적인 객단가를 물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정적인 창업을 위한 입지별 세대수 가이드라인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신규 창업 시에 오피스텔, 원룸 같은 경우는 300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450세대, 아파트는 600세대 이상은 끼고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 배우 세대만 가져가셔도 쪽박을 찾는 것, 즉 좆되는 것은 면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창업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리스크를 줄이는 것입니다. 편의점 창업 전에 꼭 배우 세대의 세대수를 직접 발품파로 세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브랜드 선택에서 CU와 GS25 외의 브랜드는 피해라. 브랜드 선택 시 편의점 2강, CU와 GS25 외에는 절대 오픈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편의점을 창업하실 때 이미 경쟁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운영하다 보면 주변에 경쟁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경쟁에서 이기려면 CU와 GS25 이외의 편의점 브랜드로 창업하시는 건 불리합니다. CU와 GS25 외의 브랜드로 편의점 창업을 하는 건 100m 달리기에서 50m 뒤처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때문에 위에 2개의 브랜드가 들어갈 수 없는 입지라면 다른 입지에 창업을 하시는 편이 더 낫습니다. 아참! 그리고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대표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자, 네 번째, 매장 면적이 최소 20평 이상 되는 점포를 노려라. 편의점에서 매장 면적은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제가 감히 예언하겠습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15평 이하의 매장은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장 면적이 작은데 경쟁점이라도 들어오면 정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차렷자세로 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매장 면적의 중요성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에서 2인 가구 증가로 인한 편의점의 마트 대체 효과. 요즘은 편의점이 마트를 대체하여 장보기 수요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에서 2인 소규모 가구의 장보기 수요가 높습니다. 기존의 소규모 슈퍼들이 편의점으로 많이 바뀌어 슈퍼와 편의점의 경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의 면적 또한 더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상품 다양화. 매장이 넓으면 상대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신선식품,
상품, 특화 상품 등 다양한 상품으로 경쟁점에 대응할 여러 가지 무기를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점이 기존에 있거나 새로 들어왔을 때 더욱더 큰 장점이 됩니다. 세 번째, 시식 공간 및 휴게 공간 제공. 매장이 넓으면 시식 공간과 휴게 공간 확보에 유리합니다. 요즘은 혼밥 쪽이 늘어나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거나 카페와 같은 휴식 공간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 체류 시간을 늘려 동반구매나 충동구매를 높여 추가 매출 확보에 유리합니다. 자, 그럼 편돌이의 조언 마지막 다섯 번째, 점포 운영으로 승부를 봐라. 편의점 창업은 유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들은 점포 오픈만 하면 구매출이 나올 거라는 근거 없는 행복 회로를 돌리곤 합니다. 또한 알바만 돌려 마치 오토 매장처럼 알아서 돌아갈 것이라는 아주 발칙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누구야? 누군가는 편의점 신규 창업해서 대박이 나고 알바도 잘 구해져서 알아서 잘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단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 그런 망상은 쓰레기통에 영원히 넣어두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에 얘기했던 네 가지를 충족하고 나서는 모든 역량을 점포 운영에 올인하여 내구성을 올리는 것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경쟁점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아, 편돌이 네가 편의점은 운칠기삼이라고 말한 것처럼 칠이 입지 아니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편의점 19년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30%는 정말 큰 부분입니다. 저 또한 점포 운영으로 승부를 보지 않고 자리탐만 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포 7개 중 6개는 모두 적자의 아픔을 겪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적자를 흑자로 바꾼 여러가지 점포 운영 노하우들은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소개하고 오프라인 모임도 진행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들도 경쟁 편의점을 모두 물리치고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단 승리의 열매를 따먹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가 그친 뒤에는 무지개가 뜨기 마련입니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이상 T발롬의 지극히 현실적인 편의점 창업 조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MBTI ESTJ입니다. 닥쳐 이 병신 새끼야. 그럼 오늘 영상 요약. 편의점 창업은 콘돔이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끝!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얼굴이 잘났으면 앞줄에 섰을 텐데